임종구 선생님, 네, 임종 교육장님, 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뉴라이트 운동, 아까 잠깐 정혜구 박사님 언급하셨는데, 그게 그 역사적인 배경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어느 때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좀 주실래요? 네, 네, 조용상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혜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베트남 파병 문제인데요. 그 베트남 파병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하는 것과 그 당시에 32만 명을 파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군대가 60만 명인데 지금 현재도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32만 명이면 60만에서 32만 명을 빼서 보낸 건지 누적 아니면 통계입니다. 어떻게. 네? 누적 통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파병도 있고 아까 또 독일의 간호원과 광부를 좀 보낸 것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동 사업도 있고 중공의 노동자들 보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잘 묶어서 조영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정희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박근혜가 감옥에 간 뒤로 이제 사람들이 뉴라이트 같은 보수가 박정희를, 그 박정희가 완전히 이정희 관심 선생님 받고, 마이크가 네, 잘 안 들려요. 왜 잠시만요. 그럴까? 네, 잠깐만요. 다시, 좀더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감옥에 간 뒤로 박정희가 거의 사람들의 관심 자체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정희가 다시 경제를 살렸던 향수가 부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박정희 향수가 부활할 가능성. 어, 그래도 잘 안 들리는데 정의구 교수님 알아들으셨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질문 듣고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라이트 운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뉴라이트에 대한 이제 글을 하나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쯤인데 그때 분위기가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구라이트, 그러니까 뉴라이트면 이제 새로운 라이트 우익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라이트 옛날 이제 그 보수 세력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좀 운동권에 있다가 저쪽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서 뭔가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구라이트, 옛날 라이트하고 좀 다른 새로운 이론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뉴라이트 조직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줬던 게 미국의 네오콘입니다. 굉장히 미국의 이제 그 어떤 대외적으로 이제 극우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그 당시 부시 정부 때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구적인 어떤 보스라고 다른 것을 좀 만드는 그런 이론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일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해석을 하는데 민족주의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항만 주로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 저항한 것만 주로 뭐 역사 해석을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발전한 것을 역사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왜 그냥 저항한 것만 저기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에서 국제주의가 영향을 많이 줬다.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제주의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라이트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을 저기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글을 쓰면서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반공을 보다 강력하게 하고 역사 해석을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흐르면 브라이트 쪽으로 흡수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제주의를 더 강화시키자. 근데 지금의 국제주의는 어떨 겁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동맹적 관계로 가서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적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저항만 하지 말고 뭐 일제 식민지 근대화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일제도 우리를 발전시켜줬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론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가 뉴라이트 운동이 다시 지금에 나오고 있으면서 이승만을 다시 이승만은 굉장히 이제 반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완전히 우리나라 남쪽만 정통성을 갖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뭐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대통령이 이쪽으로 이제 국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수준은 뭐 너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뉴라이트 문제는 뭐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벌으면서 뭐 나름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건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 좀 부끄럽죠.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일종의 자기 독립투쟁을 1세기 이상 걸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싸웠을 때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들의 어떤 독립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아까 그 32만 명은 누적 인원수입니다. 누적 인원수인데 그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사실 좀 창피해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다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명분이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니네들 왜 그 저기 어떤 나라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1세기 넘게 하는데 왜 독립운동 하는데 가가지고 그걸 억누르는데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뭐 명분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병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나 뭐 그런 것은 그 파독 간호원, 파독 광부 문제는 독일은 좀 일찍 파견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군정 때인가 상공하고 초기인가 그때 이제 파견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외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돈을 보내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많이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중동도 80년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에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테 크게 피해를 미친 건 아니에요. 베트남은 그쪽하고 이제 싸웠기 때문에 피해를 미친 것인데 중동이나 뭐 독일에 간 것은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 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베트남 문제는 조금 명분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박정희가 다시 부활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 그 웹조사 이제 순서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질문 안 하신 분들 좀 한 말씀씩 주실래요? 어떻게 할까요?